안녕하세요, 접벽돌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달롱넷의 신세를 지면서 RG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일단 저도 이 영상으로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니까요. 광고도 없고 협찬도 없고 뭐 어디서 부탁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데 좀 개방을 해주신 달롱넷에 뭐 고마운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달롱넷도 엄연히 리뷰 사이트이기 때문에 달롱넷의 리뷰를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달롱넷의 의견은 또 달롱넷 사이트를 보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쪽 리뷰를 이용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게 뭐 영리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매너 위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 품질이 동영상의 다른 모형 영상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블로그 활동에 조금 편리하게 하려고 영상을 찍는 것 뿐이라서 타이핑하고 사진 이미지 또 모으고 그 일일이 마크업해서 업로드하고 이제 그런 수고를 좀 덜려고 하는 포맷이기 때문에 편집도 없고 자막도 그 다음에 대본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영상이라서 뭐 약간 중언부언하는 부분도 있고요. 본질적으로는 약간 라디오에 가까운, 근데 뭐 이미지를 사용하기 편하니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이 화려하고 이제 정갈하게 잘 준비되지 않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만드시는 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뭐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수고를 좀 줄여서 짧은 시간 안에 리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RG 제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RG 제타는 제품이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까지 나왔던 RG 라인업들, 지난번에 다뤘던 9개의 제품들이 하나같이 얼굴 헤드 유닛이 그렇게 괜찮다는 평가를 받은 게 별로 없어요. 퍼스트 건담은 그냥 평범했고, 샤아제농 자크는 뭐 전혀 뭔가 재해석이 이루어진 것 같은 헤드가 아니고, 스트라이크 건담은 아슬아슬하게 그냥 봐 넘길 정도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RG 제타는 처음으로 RG 시리즈 중에서는 헤드 디자인이 패키지 디자인하고 일러스트랑 별로 차이가 없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 준수한 헤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먼저 총평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S, A, B, C, 뭐 F 뭐 이렇게 먹인다고 하면 한 전체적으로는 B 플러스 정도밖에 안 되는 제품이긴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수준, 추천할 수 있는 정도로 따지면 거의 뭐 A 플러스급, A급에 준하는 상급의, 상중하로 치면 상급에 준하는 제품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RG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기구를,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프레임이 정말 뭐 이것저것 막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 전체의 완성도로 보면 높지 않은데, 그 설계의 유니크한 부분, 그 다음에 뭔가 감탄할 만한 요소들, 참고할 만한 요소들, 그런 거는 상당히 뛰어나게 갖추고 있어요. 굉장히 돌출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가 거의 안 되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독자적인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타는 다른 가변기 기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건담 중에 가변이라고 하면 제타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가변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건담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변형을 하는 마크로스라던가 여러 가지 발키리 같은 기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용자 계열 변형하는 제품들도 있고, 트랜스포머 이런 것도 있지만 변형 구조가 굉장히 얼개가 복잡한 기체예요. 디자인 자체가. 근데 이 제품이 그래서 제타가 제품화가 될 때 굉장히 힘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변형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변형하면서 그 머리가 허리 부분으로 내려가고 양쪽 팔이 그 머리 양옆으로, 그리고 흉부 유닛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 때문에 여태까지 나오는 제품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판을 뼈대로 해서 팔, 다리, 머리가 붙어 있는 종류의 그런 느낌의 설계 방식이었어요. 다 분해하면 등판만큼은 프레임하고 연결되어 있는 식인 거죠. 등판 자체가 프레임이라고 보면 거의 게딱지에 다리 붙어 있듯이 한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RG 제타는 그냥 로봇스러운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변형을 충족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제타가 신제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만약에 나오는 게 MG 버카 20주년이 만약에 제타일 경우에 신제품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MG의 2.0 라인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는 등판에 레일이 달려 있어서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리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제품은 그냥 프레임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씹는 재미가 있는 그런 종류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되게 예민하고 쉽게 헐거워지거나 부러지기 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 되게 난점이고 단점이어서 약간 상급자용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상급자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숙련도나 하이 레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건프라 좀 한 2, 3년 이상 열심히 많이 조립을 해봤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 한 20개 이상은 깔끔하게 조립하고 먹선 넣고 잘 다듬고 사포질 해보고 이것 가동도 많이 해보고 그랬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설계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포션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수준은 되게 높은데 품질 평가하자면 되게 낮은, 너무 까다로우니까 제품이. 하지만 굉장히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정도는 높지만 제품 자체를 평가하자면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 특히 관절의 내구도, 그 고정성, 그 다음에 다루는 방식.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조립하기 정말 까다롭기도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부러뜨리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이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축과 움직이는 부분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좀 숙련자가 만지고 이제 뭔가 배우거나 해석하거나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맛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약간 레클리스 등에서 많이 추가됐던 약간 항공기 스타일의 패널라인 구조 같은 것도 좀 많이 채용이 되고 있어서 다리 표정이 특히나 되게 인상적이고 좋은 편이에요. 몰드 스타일, 패널라인 스타일 이런 거를 배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헤드의 생김새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원작 제타는 조금 어른스러운 표정이에요. 하관이 조금 길거든요.
한번 원작의 제타 건담 얼굴을 보시면 저기도 딱 하고 나왔는데 이게 RG 제타의 얼굴이죠. 지금 보면 이게 RG 제타의 얼굴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원작에서 봤던 제타의 얼굴 스타일이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좀 길고 이게 좀 제대로 된 모습이긴 하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약간 위아래로 조금 길어요. 이렇게 약간 위아래가 좀 긴 스타일인데 이게 뭐 헤드 전체가 위아래로 길다는 뜻이 아니라 마스크 부분이 조금 깁니다. 그 원작 스타일을 이제 2.0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현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작 제타와 또 센티넬 카토케아지메시의 센티넬 스타일의 제타 플러스라던가 S 건담 EXS의 얼굴에 한 중간 정도 되는 느낌 동안이면서 원작 스타일이고 그렇게 제타 플러스 같은 약간 날렵하고 날카롭고 조금은 짜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쪼잔해 보이기도 한 그런 마스크 디자인에 비해서 조금은 완화되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원작만큼 나이 들어 보이는 헤드 디자인은 또 마스크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괜찮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원작의 제타 얼굴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MG 2.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메탈 로보톤의 칼 시그니처 제타 건담은 조금 헤드 디자인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마스크는 이게 제가 뭐 대본을 써서 하는 거면 빨리빨리 이렇게 될 텐데 생각이 나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양해를 구하고요. 좀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일단 헤드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제품이고 프레임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변형 구조라던가 그런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제품입니다. 대신 취급이 좀 까다롭습니다. 전체적인 키트의 완성도는 중급이거나 뭐 SABC로 따지면 B 플러스 정도에 해당하는 느낌이지만 그 개성과 이 제품을 만들면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지점만큼은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뭐 A 플러스 혹은 상급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목이 약간 흉부 유닛 안쪽으로 꺼져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타의 변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타가 변형을 할 때는 흉부 유닛을 들면서 머리를 안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변신이 있을까요? 보시면 이렇게 흉부 유닛이 위로 들리면서 머리가 안테나를 접고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 문제인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거를 흉부 유닛을 이제 잘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라인이 등판의 라인인데 등판 라인하고 흉부 라인하고 이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실루엣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등판 유닛하고 흉부 유닛 사이의 힌지가 뭐 구조가 복잡하면 늘어난 거를 이렇게 당겨서 끼우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경첩 길이만큼 들어 올려서 이게 또 맞아 떨어졌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경첩 디자인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머리를 너무 많이 뽑게 되면 어깨 라인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레일을 길게 깔아서 머리를 더 위로 뽑히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도 그러면 이제 어깨 라인도 또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구가 너무 복잡해지는데 RG는 또 작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럭저럭 크기가 괜찮게 나왔던 게 메탈 로보톤 카 시그니처의 제타 건담인데
요것도 사실 몇몇 사진 같은 데서 되게 이거 목을 제대로 뽑은 거야? 목이 좀 안으로 좀 박혀 있는 거 아닌 거야?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포즈를 잡고 가동을 해서 맞춰 놓으면 상당히 흉부에 갇혔다는 느낌이 덜 드는 제품이죠. 이분도 이제 목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제타가 목 부분의 설계가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칼 시그니처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목 부분 설계가 주변부 밸런스랑 굉장히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제타가 디자인이 나온 지가 벌써 뭐 80년대 후반부터 치면은 거의 30년째에서야 목 주변부가 굉장히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나왔다는 거죠. 프로포션과 가동을 양립하면서요. 목 주변부만 따지면 다른 제품들도 괜찮은 게 그럭저럭 있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이 칼 시그니처 제타는 뭐 약간 아쉬운 게 헤드 디자인이 조금, 마스크 디자인이 약간 좀 이 가운데 턱 아랫부분이 너무 크고 옆으로 두껍고 길어가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 표정이 이 부분이 조금 약간 굉장히 애매하게 얼굴 표정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지 이거 목은 뭐 더 올라가는데 흉부를 열고 안에서 이렇게 밀어서 올리면 좀 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흉부를 잘 제대로 덮으면, 이건 전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마 전시 사진일 거라서. 그래서 RG 같은 경우에는, 다시 RG로 돌아가서 이 부분의 밸런스를 잡는 데는 좀 실패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워낙 레벨이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은 설계 부위라서 되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만들기가 까다로우니까요. 특히 RG는 칼 시그니처는 제가 분해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메탈 로보톤 칼 시그니처는 분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걔도 만약에 내부 프레임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완성도가 높은 것만 할 말이 없지만, 제가 그냥 RG 제타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내부 프레임 구조를 실현을 하고서 머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다 맞춘 다음에도 이 정도 프로포션을 구현했다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고요. 이 관절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뭐 거의 제타 변형에 대해서 마스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뛰어난 복잡한 설계입니다. 보통은 그냥 머리 뒷판에 레일 깔고서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어깨 장갑도 그냥 등판에 붙어 있고 이런 식의 해석이었거든요. 그럼 뭐 레일 길이를 조금 더 늘린다거나 해서 머리 더 뽑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칼 시그니처의 설계 난이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프로포션은 상당히 훌륭하게 짜여져 있는 제품인데, 얼굴이 요 가운데, 마스크 요 가운데 부분이 좀 혓바닥이라고 해야 될지 턱이라고 해야 될지 저 부분이 좀 너무 두껍다 라는 인상이 있어서, 좀 전통적인 제타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희한한 스타일로 나왔어요. 제타 플러스의 인상에 더 가깝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다시 RG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RG 제타는 프로포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대단히 뛰어나진 않은데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은 안 되는 정도고요. 물론 프론트 스커트 형상도 조금은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적지 않아요. 그러나 설계가 워낙 독특한 데다가 이 정도 마스크, 그리고 이 정도의 디테일 스타일이면은 상당히 준수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기는 좀 까다롭지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RG 제타를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이런 프레임을 조작할 때 유의점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너무 빡빡할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종류의 제품을 다루실 때 너무 빡빡한 관절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만약에 관절축이라고, 여기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있지만 여기가 관절축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여기를 움직일 때 이 축에서 거리가 먼 데를 붙잡고서 움직이려고 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힘의 손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힘을 줘서 이걸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너무 뻑뻑하면 부러지는 일도 많아요. 힘이 더 많이 가해지고 지렛대의 원리로 작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위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움직이고자 하는 축이 여기인데 여기가 너무 빡빡하다 그럴 경우에는 축에 가깝게 잡고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필요한 힘만으로 움직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힘을 더 써야 돼요. 축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쓰는 사람의 힘은 더 써야 되는데 정밀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힘을 쓰면 과도하게 힘을 쓰게 되다가 그게 결국 여기에서 파탄이 나기 쉬워요. 그래서 빡빡한 관절일수록 축 가까운 데를 붙잡고 힘을 쓰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RG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너무 작잖아요. 성인 손에 비해서 제품이 작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힘을 쓰기가 힘들고 관절을 하나하나 풀어주려고 그래도 이게 힘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롱노우즈 같은 걸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문제는 이건 쇠로 돼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이렇게 이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 꽉 잡으면 자국이 남죠. 근데 그거는 이제 패널라인 가이드 테이프, 이렇게 좀 두꺼운 테이프 있거든요. 테이프 두께가 좀 있어서 빳빳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이런 패널라인 가이드 테이프 같은 거를 저 이쪽에다가 붙여놓고 잡으면 손상을 막으면서 롱노우즈로 힘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령이 있다는 거. 롱노우즈 두 개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한쪽은 손으로 잡고 롱노즈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이런 관절들이나 이런 게 인서트 프레임으로 사출된 부분은 한 번씩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낙지처럼 되기도 하니까 조심하셔야 되지만, 축에 가까운 지점을 예리하게 잡고 충분한 힘으로 정밀하게 컨트롤을 해서 관절을 풀어주거나 가동하면 좋습니다. 특히 RG제타는 미리 관절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익히고 나서 외장 장갑을 씌워서 조립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제품을 만지거나 할 때 자기가 그 관절 부분에 충분한 적당한 힘으로 정확한 각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연습을 많이 해가면서 조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가면 이제 데스티니입니다. 데스티니도 마스크는 이제 CG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게 잘 나온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RG 저스티스 얘기하면서 프로포션이 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여러가지 장점으로 취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게 묘하게 매력이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스티니는 그냥 쓰레기예요. 뭐냐면 뭐랄까, 너무 언밸런스합니다. 조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발이 큰 거는 그렇게 원래 문제 삼지 않는 편인데 뭐든지 다 상대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시드 라인은 액션 베이스 위에서 포즈 잡는 일이 많아서 앞발등을 아래로 꺾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발이 큰 게 그렇게까지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정강이, 종아리 뒷부분, 아킬레스 부분이 너무 가늘고 얇고 짧아요. 이 라인이 비슷한 프레임을 공용으로 쓰거든요. 프리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웃기는 거는 팔이 너무 비대합니다. 팔이 두껍고 길고 비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리가 왜소한데
팔이 상대적으로 너무 두껍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사실 양다리를 빼면 흉부, 골반, 헤드의 밸런스는 좋거든요. 근데 팔만 보거나 팔을 빼고 다리까지만 보거나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합쳐져 버리면 서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그냥 완전히 프로포션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팔은 너무 두껍고 거대하고 크고, 다리는 왜소하고 너무 작은 부분은 작은데 큰 부분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그러면 다른 장점은 없느냐, 저스티스처럼. 그 문제는 그건데 그것도 없어요. 예컨대 이 날개 같은 경우도 전개했을 때 인상이 뭐 전혀, 그 다음에 이 고에너지 장사정 빈폰가? 이것도 그렇고 아론다이트도 그렇고 하여튼 다 애매한데, 뭐 실드만 표정이 좀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고요. 아무튼 일단 윙바인더, 가장 특징적인 거니까 윙바인더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윙바인더 전개했을 때 표정이, 이게 속날개가, 이게 만약에 이 이펙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펙트를 장착하면은 얘기는 달라지는데, 이펙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만 두고 얘기를 하자면, 좀 이렇게 이 끝단들에 이은 지점이 좀 요런 라인을 형성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딱 부러지게 꺾어지는 형상을 하던, 아니면 여기서부터 짜라락 이어지든 여기서부터 짜라락 이어지든, 뭔가 그런 레이아웃을 형성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금 더 길고 이게 중간, 그 다음 길고 이게 길고 하면 이런 형상이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일자로 쭉 내려가는 지점이 되든, 그 레이아웃을 가지든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되고 끝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나비 같은 날개가 되든가. 근데 이게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원이 되거든요. 전혀 연결점이 없어요. 그 끝단의 레이아웃 떨어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날개를 펼쳐도 인상이 그렇게 멋지게 형성이 안 돼요. 물론 이 간격을 조금 줄이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 그래봤자 날개를 펼쳤을 때 느끼는 인상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뭐 디테일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굳이 이렇게 가로로 쪼개지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 펼쳐지는 부분에 매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정면에서 봐서도 이거 듬성듬성 꼭 무슨 뭐 날개 이 빠진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날개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이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크고 길다 보니까 날개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윙바인더의 매력, 조형상의 매력도 일단 없습니다. 그럼 무기, 아론다이트는 환타지에서 아마 무슨 전설의 명검 같은 비슷한 쪽에 속할 거예요. 근데 일단 팔이 두껍고 크기 때문에 그만큼 박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칼 길이가 저는 한 10%, 5%에서 한 10% 길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검을 들고 있다는 박력 자체가 부족해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약간 건담 쪽으로 치면 평범한 빔샤벨 길이보다 조금 더 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빔샤벨 길이가 보통 한 요만할 테니까. 그러니까 시드라는 애니메이션 원작에서 정말 대검으로 표현되는 느낌이 있는 검치고는,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 주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특별하게 인상적인 느낌이 아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와, 그 진짜 데스티니, RG 데스티니 아론다이트 진짜 죽여주더라, 멋지더라, 이러는 얘기까지 나올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에너지 장사정 빈폰은 어떠냐면,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도 그냥 보시면 되게 긴 빈폰인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의 영역이 다 감춰지는 부분에서 너무 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박력 있게 보이질 않아요. 뒤에 있는 고에네르기 장거리 사정 빔포라고 얘기까지 하면서도 나오는 부분은 고작 요만큼인데 옆에 있는 빔라이프랑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무장으로서 매력이 있게 디자인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되게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박력 있게 묘사가 전혀 안 됩니다. 빵야빵야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저게 백팩에서 허리 밑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나오는 관절이 조금 더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어서 더 앞으로 길게 뺄 수 있었어야 됐어요. 표정이 좋으려면. 그러나 이제 그것도 아니니까. 그럼 아론다이트 평범하고 개성적이거나 특별한 느낌도 없고 고에네르기 장사정 빔포 오히려 너무 별로고, 그러니까 그냥 빔라이플 정도가 되는데, 또 하나 이게 뭐 피오키나 무슨 피오키나 뭐 손바닥 빔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텐데, 이것조차도 표정이나 뭐 그런 게 별로, 왜냐면 가뜩이나 작은 제품이니까 이렇게 해봤자 실제로는 한 요만한 크기가 돼버릴 텐데, 이게 뭐 그렇다고 특별하게 디테일이 뭐 가운데 빔포 부분에 무슨 별도의 색깔을 가진 파츠로 강조를 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좀 매력이 별로 없어요, 이 손바닥 빔포도. 그러니까 파툼이라던가 여러가지 매력적인 리파인 요소가 많았던 저스티스에 비해서 데스티니는 모든 면에서 거의 밸런스가 나쁜, 개성이 없고 밸런스도 좋지 않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덤 때 프로포션 문제가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았거든요, 팔에. 근데 팔이 엄청나게 두꺼워졌어요. 이 흰 부분만 보더라도 엄청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의 왜소함이 돋보이게 됐죠. 저스티스도 저는 프로포션 분명히 쓰레기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매력이 그걸 상회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지만 저스티스는, 아니, 데스티니는 그렇지가 못해요. 모든 면에서 좀 총체적인 난국, 팔을 어떻게 하든가 다리를 어떻게 하든가 어느 한쪽의 밸런스를 중심으로 다른 쪽을 다 맞춰줘야 되는 수준인 거죠. 전혀 권할 수가 없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나온 RG 라인들 중에서 거의 RG 자쿠 수준밖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상중하에서 당연히 하 뭐 이런 느낌이고, SABC도 뭐 C 아니면 F고. 이제 두 가지를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이제 RG GP01이거든요. 근데 RG GP01은 뭐 제가 거의 RG 사상 거의 톱 레벨의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그 마스크가 이 부분 뚫려 있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조금 안 좋지만 아슬아슬하게 합격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얼굴 형태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이 제품은 패키지 헤드 디자인이랑 제품 헤드 디자인이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후에 보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얼굴 사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거는 뭐 실물도 지금 있으니까 실물 위주로 보면, 일단 이거는 작업실 회원분이 먹선 그리고 실, 그 다음에 무광 마감만 뿌리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말하자면 뭐 꼼꼼하게만 만든다면 그렇게만 해도 어지간한 모델러들이 풀도색한 것만큼의 완성도가 나옵니다. 사출색 밸런스, 디테일, 뭐 실과 디테일의 밀도 정도, 그 다음에 디자인, 프레임의 디자인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게 다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에도 이만한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서, 진짜 요 제품만큼은 스티커 붙이고 먹선 넣고 마감 뿌리고 꼼꼼하게 딱 완성만 해두신다고 하면 웬만한 모델러가 만든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가 나옵니다. 관절 가동성, 안정성은 RG 특유의, 이 당시에 RG 특유의 손맛 거의 그대로고요.
물론 뭐 이거는 버니어는 도색을 실버 계열로 하신 건데, 톱 레벨의 제품이기 때문에 뭐 길게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풀버니언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풀버니언은 원래부터 발이 뭐 그냥 GP01 발에다가 확장 유닛을 끼워서 만든 설정대로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발이 되게 크지만 다리 길이나 두께가 충분히 받쳐주고 있고, 이건 그냥 먹선이나 스티커 없이 가조림만 있는 건데요. 144 GP01은 RG로 그냥 천하통일 됐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모든 건담 RG 건담 제품들을 다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뛰어난 제품이고요. 뭐 당연히 뭐 이후에 설명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것도 사실 패키지의 헤드 디자인하고 실물의 헤드 디자인하고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이 슬릿도 좀 더 크고요. 마스크 슬릿도 좀 크고, 헤드 기어가 너무 안쪽으로 파고드는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G 프리덤보다는 훨씬 나은 헤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인 충분히 용납 가능한, 이 제품은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완성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B 플러스 정도나 뭐 A 마이너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메탈 빌드, PG 스트라이크 프리덤, MG 스트라이크 프리덤, MG EX 이번에 나올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있고, RG 스트라이크 프리덤 뭐 이렇게 줄줄 막 있는데,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가격이 꽤 되지만 MG EX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그다지 코팅 부위가 그렇게 많지 않게 나올 거거든요. 가격은 15만원 전후겠지만, 근데 이 제품에 하나 특수성이 있다면 이게 티타늄 피니시 버전이 있어요. 한 9만원 정도 할 텐데, 티타늄 피니시 버전은 제가 건담 베이스에서 실물을 몇 번 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뭐 흰색만 그렇고 골드도 일부는 카레색 플라스틱을 그냥 쓰지만, 티타늄 피니쉬를 먹선 잘 넣고 실링만 잘 해놓으면은 전시했을 때의 질감은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MG EX를 그냥 만든 거에 필적하거나 그것보다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런 번쩍번쩍거리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형이나 이런 스타일은 PG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상당히 피드백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그렇게 뭐 구형은 아니에요. 그렇게 구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 대비 스트라이크 프리덤 팬들한테는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 수 있는 제품이긴 해요. 다만 아쉽다고 하면 이 카레색 프레임인데, 이 카레색 프레임은 특히 신너에 노출되면 굉장히 좀 취약하게 잘 부서지기도 해요. 그래서 프레임 부분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도색 완성할 수 있는 분들께는 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쳐도, 일단 MG EX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가격이 15만원 전후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RG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효용이라던가 포지셔닝 자체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티타늄 피니쉬가 한 9만원 전후일 거기 때문에 티타늄 피니쉬를 사서 만드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추천합니다. 노멀 스트라이크 프리덤보다는. 일단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PG에서 굉장히 많이 피드백된 느낌이 있고요. MG 구판하고는 일단 뭐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SABC로 치면은 아슬아슬하게 A와 B 사이 경계 정도 있지만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꽤 경쟁력이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고, 티타늄 피니쉬로 가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중하로만 나누자면 그래도 상하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되게 준수한 제품입니다. 건담 엑시아는 건담 더블 호라이저랑 뭐 묶어서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약간 MG 엑시아가 굉장히 스타일이 뛰어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벅지랑 발목 관절의 폴리캡이 약간 건들거리고 따로 놓을 수밖에 없는 설계 구조인 게 난점이라서, 그 부분을 보강할 실력이 있는 모델러 입장에서는 사실 RG 엑시아가 설 곳이 없어요. 그리고 PG 엑시아라는 걸물까지 있기 때문에 PG 엑시아랑 MG 엑시아가 모델링 실력이 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냥 RG 제품군들 중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점수를 주자면 뭐 P 플러스 A나 A 마이너스나 아까 스트라이크 프리덤하고 좀 비슷한 위치 정도는 충분히 되는, 그게 누가 산다 그러면 말릴 필요 없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헤드 디자인도 슬릿이 없기 때문에 RG에서 가장 심각한 헤드 조형 망가짐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몰드나 뭐 디자인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좀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다리 패널 라인 구조가 도저히 좀 용서가 안 돼요. 이 가로선들이 전체적으로 좀 스타일이 좋을 뻔한 다리 디자인을 이 패널 라인 구조가 망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 패널 라인을 메울 수 있으면 요 두 패널 라인들은 메워버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곤충 배도 아니고 심지어 뒤에서 이르러서는 아예 열십자로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엉망이고, 그 다음에 허벅지 부분의 표정도 그닥 좋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허벅지가 이것도 좀 저는 이 패널 라인 구조가 너무 비슷한 면적으로 쪼개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모자이크화 돼서 파편화돼 갖고 좀 스타일이,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여기도 3등분 같이 돼 있고 여기도 3등분처럼 돼 있고요. 그래서 패널 라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하는 게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그거 외에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특히 이런 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무등급 더블오 기체들은 요 고무 같은 게 불투명으로 돼 있어서 더 보기가 싸구려 갖고 별로 안 좋은데, 매터리얼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되게 그런 대로 프로포션이라던가 다 괜찮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다리의 측면 부분 패널 라인이고요. 준수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블오 시리즈 좋아하신다면 굳이 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죠. 근데 모델링 능력이 있다면 그냥 MG랑 PG 만드시는 게 낫습니다. 메탈비드라는 선택지도 있고요. 수집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 안에서의 엑시아 라인업 안에서의 경쟁력은 조금 애매한데, RG 내에서는 안 좋은 제품들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중상위권은 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RG 지고크입니다. RG 지고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면 상중하로 치면 하급이고, 뭐
그다지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저 개인의 기호로만 따지면 S급이라고 할 수 있는 묘한 제품입니다. 일단 몰드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1년 전쟁 치고 너무 세련된 SF 같지도 않으면서 1년 전쟁 기체 같은 느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수중형 기체의 특색도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백팩만 하더라도 백팩도 내부 파츠가 따로 있고요. 여기 있네요. 이런 느낌인데다가 그 다음에 발바닥에 이런 스크류까지 묘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크로우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조립만 해도 딱 프레임이랑 빈포랑 크로우랑 다 정밀하게 나눠서 보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뭐가 문제냐면 촉수 같은 그런 막 이렇게 연체동물 같은 관절을 갖고 있는데 그 관절 같은 느낌으로 가동이 원만하게 잘 안 돼요. 제가 이걸 몇 번 입고 만져봤기 때문에 아는데, 관절 생김새는 좋은데 가동했을 때 가동성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 연체동물 같은 식으로 움직여주지도 않아요. 다리가 접히는 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절이면은 정말 관절의 가동 방향성이 굉장히 독특해야 매력이 있는데 그 관절이 너무 가동 범위가 나쁩니다. 생김새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관절 가동성이 극단적으로 나쁘고 조작감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접착 안 하면 이 프레임 부품도 곧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1년 전쟁 수중형 MS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 아니면은 구입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우 좋아하는 기체지만요. MG 윙제로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도 또 본격적일 텐데 이 패키지 일러스트는 사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겼다고 나오지만 실상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헤드 사진만 찍어 놓은 게 있을까요? 마스크만? 아니면 조금 더 잘 보이는? 뭐 이렇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거의 뭐 용서가 안 되는 레벨이에요. 마스크는 완전히 수정해야 되는. 근데 마스크를 빼면 마스크를 빼기가 되게 애매하지만 워낙 작은 제품입니다. 워낙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전시했을 때 마스크가 그렇게 보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관절 안정성, 설계의 꼼꼼함은 오히려 이번에 나왔던 MG 윙즈로 버카보다 나은데 저는 이 제품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날개 윙바인더 유닛의 디자인이 진짜 너무 조잡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왜 했는지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리얼하지도 않고 다른 부분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뭐 비늘도 아니고 깃털이라는 느낌도 안 들고, 그런 데다가 제품이 작기 때문에 날개가 면적이 조금 넓어줘야지 조금 더 박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새로운 디자인도 전혀 없거든요. 근데 윙제로가 MG 사이즈가 별로 좋은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메탈빌드 윙제로 그 메탈빌드가 아니라 메탈 컴포짓 윙제로로 가면 이미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있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괜찮은 완성도로 적당히 괜찮은 품질로 윙제로라는 기체를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RG 윙제로가 현재로서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답입니다. 왜냐하면 MG 윙제로 버카는 사실 품질이 정말 나쁩니다. 사진으로는 몰라요. 만져본 사람만 알 수 있지만 거의 존재하는 모든 경첩은 다 덜렁거리고요. 뭐 프로포션도 다리가 지나치게 깁니다. 몸통이 너무 짧고요. 밸런스가 별로 좋지 않아요. 습식 데카를 꼼꼼하게 다 붙인다는 가정하에서는 날개 표정도 좋고 박력도 있고 전체적으로 큼직하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날개 바인더 유닛의 관절이 고정성도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됩니다. 그걸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RG가
굳이 어느 쪽이냐고 그러면 MG 윙제로 버카가 49점이면 얘가 51점 정도. 둘을 서로 놓고 흑백을 가리라고 하면 2,500엔에 이 정도 오히려 만지고 움직이고 하기에 조금 더 제품의 품질이 RG 윙제로가 좀 더 낫다. RG 윙제로 엔드리스 버전이 조금 더 좋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굳이 흑백을 가리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또이또이고요. PG 윙제로 쓰레기고 MG 윙제로 버카도 솔직히 품질 플라스틱 재질 면에서 거의 뭐 불합격점 줘야 되고요. 설계, 경첩 설계, 고정성, 안정성 다 불합격점이고요. 메탈 컴포짓 윙제로만 단독으로 뛰어나지만 헤드는 조금 나이 드는 느낌이고 또 가격이 너무 셉니다.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 소유 가능하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차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윙제로라는 포지션 내에서는 괜찮습니다. 이 RG 포지션 내에서는 솔직히 한 아슬아슬하게 피지 스트라이크 프리덤보다 조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요. 윙건담 제로 RG를 얘기를 하자면 누가 구입한다고 하면 굳이 말리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고 그렇다고 강력하게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뭐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없는 제품이긴 해요. 특히 윙건담을 좋아한다? 라는 분께는 오히려 권할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MG보다 오히려 더 권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MG는 데칼 붙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작은데 부품 분할도 많이 돼 있고 그래도 몰드도 어느 정도 있어서 정보량은 크기에 굉장히 준하게 잘 나왔습니다. 더블호라이저 RG 더블호라이저가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얼굴 패키지에서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놓고 제품에서는 있나? 좀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좀 흉구만 좀 크게 찍어놓은 사진이 이게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전혀 뭐 이거는 거의 패키지 일러스트가 사기죠. 전혀 그 CG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얼굴만 제외하고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더블로 포지션 내에서인데 HG 더블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거의 뭐 그거대로 한 10년 20년 팔아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심플한 설계와 안정적인 프로포션, 형상, 뭐 관절 고정성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좋은 제품인데 정교함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RG가 그만큼 우수하고요. 얼굴은 뭐 망이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포즈 잡아놓으면 그렇다고 치고요. 얼굴이 그래도 생명이긴 한데 그러면 MGW로 좋긴 한데 훌륭하긴 한데 몰드 디자인이나 이런 게 그렇게 세련된 부분이 없어요. 디테일이 좀 부족해요. 모델러한테는 나쁘지 않은 제품이지만 그럼 PGW 라이저도 사실 몰드 디자인이랑 이런 부분이 데칼이라던가 패널라인 작업 같은 걸 꼼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해야 되고 특히 클러치 관절이라는 난점이 있습니다. 정말 욕 나오는 설계거든요. 그래서 더블로라는 포지션 안에서 본다고 하면 이 RG 더블로 라이저는 상당히 위치가 좋아요. 메탈빌드 더블로 라이저도 아마 돈 100만원 갈걸요. 아마 프리미엄 붙은 거는 트렌즈한 버전 같은 거는 한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메탈빌드 더블로 라이저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한데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그냥 형상이나 오밀조밀함이나 완성도를 따지면 이 RG 더블로 라이저는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에요. 매터리얼도 훌륭하고 이거 지금 다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엑시아에 비하면은 아까 엑시아는 막 이렇게 횡으로 쪼개지는 라인이 두 개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뒤에 한 번 더 가고 근데 그런 라인이 없죠. 굉장히 다부지고 단단해 보이는 곡선보다는
그 곡면보다는 평면과 약간 직선으로 떨어지는 남성적인 라인인데 엑시아보다는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라이저도 거의 뭐 피지급 디자인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피지랑 옆에 놓은 뭐 사진만 놓고 본다면 구별을 저도 뭐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RGW 오라이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스크가 너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세요 수준이기 때문에 점수는 뭐 대폭 깎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S까지 주기에는. 그런데 제품 품질이라던가 나머지 스타일로 보면 아마 A 플러스까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라인에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까지 그 아래 RG의 주먹손의 문제 그런 것은 여전히 있지만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이제 RG 건담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을 얘기하고 끝날 건데요. 오늘은 이 제품은 이것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것도 뭐 패키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얼굴은 뭐 거의 엉망진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수준이죠. 심지어 이 레드 프레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일단 경쟁한 라인업이 HG 레드 프레임이랑 경쟁하기에도 사실 그것조차도 헤드가 이것보다 나았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HG는 뭐 일단은 그렇게 뭐 경쟁 상대 자체가 아니라고 친다고 쳐도 일단 MG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이 진짜 옛날 제품인데도 워낙 양품이에요. 그 고정성만 조금 잘 유지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 스타일도 좋고요. 슬렌더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레졸루션 레드 프레임 뭐 저도 엄청나게 호평한 제품이고, 그리고 PG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옛날 제품이고 스트라이크 프레임을 쓰고 있어서 가동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지지만 굉장히 육중한 몸매의 레드 프레임을 잘 거의 설정화 같은 스타일을 잘 구현하고 있고 얼굴 생김새, 조형 여러가지 스타일 뭐 하나 빠지는 데 없습니다. 메탈 빌드 레드 프레임은 하체 부분의 볼륨이 되게 과한데 일본 무사들 전통 복식 중에 좀 그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이미지를 좀 찾아서 나중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검색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레드 프레임은 개성적인 메탈 빌드 레드 프레임은 굉장히 개성적이고 어쨌든 품질 레벨도 좋고요. 확장 유닛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엔 저는 뭐 뇌절 프레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확장팩을 내놓고 있어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레드 프레임은 거의 모든 등급에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다 양품이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될 이유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 정도, 그럼 레드 프레임을 벗어나면 이 정도의 제품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세고 셌기 때문에 굳이 레드 프레임을 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레드 프레임 만들 바에는 퍼스트 건담 만들거나 뭐 스트라이크를 만들거나 뭐 프리덤을 만들거나 마크2를 만들거나 저스티스를 만들거나 제타를 만들거나 GP02를 만들거나 스트라이크 프리덤 만들거나 엑시아 만들거나 더불어 만드는 게 낫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근데 레드 프레임 내부에서 봐도 다른 가격을 더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보다 나은 게 너무 많고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도 그다지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추천하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냥 그래도 예를 들어서 HG144의 레드 프레임만을 원한다 일 경우라면 한번 봅시다. 저도 이건 모르는데 이것보단 나은 것 같네요. M1
M1은 어떨까요? 아, 네. 144 굳이 레드 프레임을 144로 꼭 사야겠다고 고집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사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굳이 레드 프레임을 난 꼭 144를 가져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다 할 게 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정말 144에서 HG 레드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요. 144 레드 프레임에서는 뭐 독보적이다 라고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RG 라인업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냐 그러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걸 2,500엔, 근데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보더라도 아니 아마츠미나가 낫지 않나요? 내가 꼭 랩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얘는 헤드가 좀 망가지긴, 마스크가 얘도 좀 엉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걔 레드 프레임을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뭐 네, 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RG 스트라이크 프리덤 티타늄, 뭔가 좀 이렇게 확대해서 봐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봐도 뭐 그럴듯하죠. 되게 엣지감이 티타늄 피니쉬 특유의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몇몇 부위는 카레색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뭐 권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이번에 GCP 프리덤이라는 제품이 나왔으니까 RG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리뉴얼판이 나올진 모르겠는데, 물론 뭐 그거는 그 상해 1대1 그게 세워졌기 때문에 나오는 버전이긴 한데, 만약에 RG GCP 버전이 너무 반응이 좋으면 혹시 모르죠 또. 근데 아무튼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티타늄 피니쉬, RG 티타늄 피니쉬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MG2X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나온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권할만 합니다. 9만원대로서 는. 그게 사실 MGX가 아마도 MGEX가 풀코팅 버전 나오면 20만원 중반대거나 30만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한 18만원까지 가거나 아니면 20한 4, 5만원까지 코팅 부분을 좀 줄이면. 근데 풀코팅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적은 공수로 마음에 드는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RG 티타늄 피니쉬를 권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다룬 것 중에서 톱 클래스라고 하면 역시 RG GP01 시리즈를 권할 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급에서는 마크2
마크2 스트라이크 퍼스트 건담 더블 호라이저 정도를 두 번째 정도로 권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지금까지 리뷰했던 걸로 권할 만하다고 하면 저스티스 제타, 티타늄 피니시 스트라이크 프리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엑시아 포함, 엑시아 이렇게. 나머지는 뭐 권할 게 못 되고요. 스카이 글래스퍼랑 에일 스트라이크는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묶음으로 안 하고 단독으로 하라고 그러면 뭐 RGGP01, 두 번째는 뭐 마크2 혹은 1년 전쟁이나 이런 종류의 건담이 아닌 걸 원하신다면은 뭐 더블 호라이저, 저스티스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일 스트라이크와 스카이 글래스퍼. 프리덤은 조금 넣기가, 여기까지 라인업을 확장해서 보면 프리덤은 좀 순위에 넣기가 좀 애매하네요. 추천 순위에.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